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OK에 도전을 했다가 지금 2, 4K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최근에 클레이튼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클레이튼이 상승한 이유가 있고 또 이제 그 메타를 같이 묻어갈 수 있는 코인들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제가 감기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제가 영상을 들어도 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어제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EOK에서 굉장히 많은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OK를 넘었다가 이제 내려오게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EOK에 있던 매물대는 모두 소화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징적으로 지금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EOK를 끌어올릴 그런 노력을 한 세력 중에 하나인데 그 뒤에는 그 물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리테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이제 매도를 이뤄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고래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대부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 2, 4K까지 올라왔던 물량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24.1K에 이 매 있는데 이 매수벽이 있는데요. 이 다음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23.1K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 뭐 당연한 겁니다. 이제 23.5K를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1.5K가 저희가 많은 이 매수벽이 한참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뒤에 만약에 또 빠진다고 하면은 19.3K 요 순서대로 봐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단기적으로 저희가 CVD 자료를 보면서 고래들이 어디서 매수를 한 타점들을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2023년도 뷰가 지금 이렇게 일부 하락을 한다고 해서 전혀 변하진 않고 있고요. 2023년도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제 생각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게 만약에 19K까지 갔을 때도 저는 이 뷰를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19K까지는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범위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든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상황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이제 제 뷰를 바꾸게 될지 이걸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함께 했던 시간이 이제 16K부터 함께 했던 거잖아요. 16K부터 지금 25K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 뷰가 이제 한결 같았고 그 뷰는 이제 19K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CVD 자료 이 분석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2023년도 1월 달과 2월 달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지금 나스닥이랑 상관관계가 많이 빠졌다, 떨어졌다라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2020년도에 코비드 때 처음 크립토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랑 코인이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많이 보시는데 이건 사실은 2020년도 이후에 나타난 특징이고요. 사실 이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과는 코럴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0.5 이하였어요. 0.5 이하라는 말은 서로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 이후에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많이 높아졌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다시 디커플링이 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불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나스닥이랑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불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뭐 1월 달하고 2월 달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했던 요인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매크로나 미국 주식과 관련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표를 가지고 와봤는데 미국 뭐 지수들, 지표들과 지금 비트코인과는 상관관계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차트 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이제 비트코인 하락이 왜 있었냐라고 봤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미국 그 지수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우선 첫 번째로 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가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 바이든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진출을 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러시아가 핵을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고 일단은 이런 부분이 푸틴이 연설을 하면서 비트코인 급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챙겨야 된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연준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지금 미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하락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이제 긴축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이 경기 침체와 긴축은 그러니까 뭐 연관관계가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긴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은 긴축을 다 해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런 걸로 많이 논쟁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PMI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을 반증을 하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PMI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나온 지표가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최고라고 나타났고, 그런 모습들이나 고용이 탄탄한 모습을 보면서 아, 미국이 굉장히 스트롱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긴축이 우려가 된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나스닥이 2.5% 하락을 하고 다우도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채권이 지금 미국 10년물인데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이 채권 금리가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상승을 해가지고 전고점을 이제 거의 다다르려고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고점을 닫는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논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금리 인상이 염려가 되는 게 지금 매크로에 굉장히 가득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공포로 작용을 해가지고 미국 지수가 하락을 했고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홍콩 관련돼서 중국과 한몸이다라는 얘기는 1월달 그 전부터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본격화되면서 하나의 메타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홍콩과 중국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근거가 지금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기사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인들한테 많이 확장이 되고 있으면서 하나의 이제 중국 메타가 이제 생성이 되고 있고, 이런 그 중국에서 홍콩에서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이제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시점은 2023년도 6월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저희가 한번 이거를 이제 꺼진 테마라고 보지 않고 이때 다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뭔가 뭐 이런 것들의 투자적으로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면은 23년도 뭐 5월 달이나 4월 달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계 코인 관련돼 있는 것들이나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은 지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뭐 그냥 비트코인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사상 즉 예전에 이제 불장에 비해서는 이제 빠진 건 맞는데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숏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전체 수량이 아직 늘지 않았다는 거에서 관점을 두고, 이제 롱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도 시장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뷰로 보기 때문에 상반되어 있는 뷰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을 올리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양도 이제 조절된 값으로 봤을 때 트랜잭션 볼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되는 지표가 10개가 넘습니다. 그걸 또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고 있는데, 그런 지표들을 모두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2023년도에 완연히 상승할 거다라는 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 것들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가격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져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클레이튼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클레이튼이 상승한 이유에는 뭐 중국계 코인이다라는 게 묻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크노믹스의 수정이 있습니다. 제가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1년 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재단이 굉장히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김치코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커뮤니티 파워나 이런 것들도 센데 재단이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 토크노믹스를 수정했습니다. 이게 쉽게 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제로 리저브를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재단이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겠다, 이런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클레이튼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 모든 것들은 이제 위임을 하겠다. 이 재단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뭐였죠? 원래 재단 이름이 뭐였더라? 그라운드 제로, 그라운드 X였죠. 그라운드 X였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크러스트로 넘어갔는데 이 크러스트마다 좀 손을 떼고 이제 완전히 이제 탈중앙화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물량, 여기 보시면은 74억, 7, 8억 개 클레이 중에 52억, 8, 1억 개를 소각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억 개 또한 활용자를 찾지 못하면은 3년 뒤에 반드시 소각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클레이튼을 소각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클레이튼의 가격이 쭉쭉쭉 상승을 했고, 하지만 저는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해라, 매도해라라고 추천을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가격이 빠졌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포모가 와가지고 뭔가 뭐 포모가 와가지고 사람들처럼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는 나중에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천드리지 않고, 왜 올랐나라를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클레이튼이 이런 이유로 올랐잖아요. 지금 불장일 때 이런 것들이 먹히거든요, 보통. 근데 그러면 다른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좀 예전부터 많이 지켜보고 있었던 코인이긴 한데 여러분들께 말씀은 드리진 않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유동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사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뭐 이 코인은 어떤 거냐면 라인링크라는 코인인데요. 원래는 지금 네이버에서 코인이라고 유명했던 코인인데 지금 라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코인인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트프론트에서도 있었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뭐 확장을 하다가 좀 양이 많이 주춤했어요. 주춤하면서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가 빗썸에, 원래는 지금 BTC 거래소에만 거래가 되고 있어가지고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막 영상에서 말씀드렸다가 뭐 10분만이라도 가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 드리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 링크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빗썸에 원화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원화 상장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게 돼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절대 매수 매도에 추천은 아니고, 이 라인링크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새로운 토크노믹스를 가지고 그 새롭게 찾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새로운 토크노믹스의 핵심이 제로 리저브가 같습니다. 그 클레이튼과 같은 경우고, 사실 라인링크나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재단이 더 잘할 수 있는 운영을 굉장히 못해가지고 상승의 폭을 막 제한적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2023년도에 다시 뛰겠다,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레이튼과 같은 경우로 이제 토크노믹스가 수정이 될 거고, 이제 빗썸에 상장이 되면은 원화마켓에 상장이 되면 가격이 좀 하락을 했을 때 관심 가져도 좋은 코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라는 거, 저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거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사실 라인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상승하기 전에 30불에서 50불 사이에 영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을 했고,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나중에 뒤늦게 보신 분들이 이제 뭐 위에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물리신 분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라인링크는 좋은 코인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뭐 댓글에 답변도 들린 적이 있는데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모아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첫 번째로 유동성이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몇 억만 있어도 엄청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라인링크 같은 경우는 뭐 재단에서 이제 완전히 변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원화마켓에서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보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염려를 하면서 코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어쨌든 간 제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매수 매도 하셨을 때 피해를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공유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